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 또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태백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보됐는데요.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행 운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영하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한동안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하늘 맑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세무 행사인 연말정산의 시간 다가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원주시가 올해 첫 번째 부모 교육인 걱정인형 클래스, 우리 가족 걱정아 안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트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2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은 평창에서 루지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대한루지경기연맹과 2018 평창기념재단 등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제8차 국제루지연맹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루지 월드컵 대회는 1차 대회가 지난해 11월 29일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이후 이번 평창 대회와 중국 옌칭의 9차 대회를 마지막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교육감은 그동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 폭력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전문 조사관을 붙여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폭력 사건에 있어 경계선 지능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즉시 전문 조사관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채택됩니다. 원주시와 횡성구는 오늘 원주공항에서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건의문에는 원주공항 여객 청사 이전 등 시설 개선 요구도 포함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세무 행사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을 한상용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말정산 이맘때 바쁠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연말정산이 일반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 들었으면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연말정산 준비하라고 아마 그 계획서를 나눠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1월 15일쯤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거든요. 예. 그럼 그 오픈
그 오픈된 서비스 자료들을 확인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정정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1월 15일 경이 부가세랑 항상 겹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접속을 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되는 이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한 19일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접속해야지 오류 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근로소득자별로 원천 징수부를 작성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2월 10일까지 이제 근로자들은 소득이나 세액공제서 신고서나 증명서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다 검토하고 연말정산 수행한 다음에 그걸 3월 5일쯤에 근로자들한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세청에서는 3월 말까지 이제 회사에 연말정산 그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보통 이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분을 반영해서 그 회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시간 순으로. 이상이 그 연말정산 총 과정이었습니다. 네. 시간 순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네. 어쨌든 사이트가 오류가 날 수 있어서 15일이 아니라 19일 이후부터 하는 게 좋다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가세와 이제 같이 이게 또 했을 경우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세청에 또 일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네. 꼼꼼히 좀 챙겨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그렇죠. 대부분은 거기 들어가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예를 들면은 보청기 또는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그런 것들은 아직 조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 또는 그 취약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 납부증명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국외에서 국외교육비도 그 교육비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그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그 납부증명서를 챙겨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월세세액공제용 그 임대차 계약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가족 중에 장애인분들 계신 경우에는 보청기나 휠체어 이런 거 확인을 해주시고 네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복 구입비나 학원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월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월세를 냈다는 그 증빙 서류들을 좀 제출을 해야겠네요. 네, 임대차 계약서랑 입금 명세 요 정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내역도 따로 제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보통은 이제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관리비 내역도 네네, 별도로 네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을 또 확인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또 유념해서 챙겨봐야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들이 다 제공되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양가족에 관한 것들인데 이제 부양가족 요건이 그 본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존 미소 또 형제 자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부양 가족에는 그 나이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없지만 나머지 직계존 미속하고 형제 자매는 나이 요건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이 별도로 있는데요. 네. 그 부양가족 대상 가족이 그 본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됩니다. 100만 원이 넘으면은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은 총 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국세청 DB도 다 AI화 돼가지고 네. 상반기 중에 이제 부양가족이 소득이 100만 원 넘었다 하면은 자동으로 아마 올해부터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소득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하반기에 네네. 수입이 많았으면 이 부분을 알아서 계산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 이제 실비 의료실비 있잖아요. 의료실비 지원된 금액은 제외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 의료비 실비 지원액 같은 경우는 아마 국세청 DB에서 알아서 제외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완전하게 반영되고 있는 건 같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겁니다. 어렵네요. 알아서 반영이 겠거니 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나 혹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연말정산을 못했다 또는 자료 제출하는 걸 놓쳤다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5월달에 하시면 되고요. 네. 혹여 회사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은 5년 내에는 언제든지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5년 내에는 요거 반영해서 새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연말정산 하는 거는 원전징수 의무자인 회사거든요. 네. 회사에서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추가 징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2025년도에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특히, 좀 중요하게 바뀐 것들 좀 보자면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고요. 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500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리고 기부금 중에 자원봉사 특례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1인당 일일이 5만 원이었는데, 요게 좀 8만 원으로 늘어서 임금이 늘은 거에 현실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녀세액 공제는 1명일 때 15만 원, 2명일 때 30만 원, 3명일 때는 30만 원 플러스 2명 초과당 3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각각 5만 원씩 더 늘었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또 중요한 거 보자면은 월세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네네. 월세세액 공제 한도가 750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당부사항 있으시면 짧게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소득요건 중에서 이게 소득이 종합소득만이 아니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도 포함합니다.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락되는 비용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모르고 하면은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세무사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상용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는 15일 올해 첫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작년 3월에 개소했는데요. 네. 도내 최초의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로 혁신도시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상담과 프로그램 신청, 예약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인 개방형 도담 꿈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교재와 교구가 마련돼 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원주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전문적인 부모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김하늘 주무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개방형 실내외 놀이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보드게임, 스마트 학습 테이블 등 다양한 놀이교구와 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 상담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고민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연계 서비스도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봄 톡톡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아동돌봄 활동가를 양성 및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활동가는 아동과 돌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하고 돌봄 기관 및 돌봄 공동체에 찾아가 질적으로 향상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3월 중에 2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아동 돌봄에 관심이 많고 파견 활동이 가능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올해 첫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첫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 걱정아 안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걱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 단절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걱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그쵸. 부모 또한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걱정아 안녕 프로그램에선 걱정 인형을 만들어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인형을 지속적인 걱정 해소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 각 1명씩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9가정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가족은 원주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김하늘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걱정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걱정 인형을 만들면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업, 교육관계,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장시간 사용, 심리 정서적인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몰랐던 부모와 자녀의 걱정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총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녀와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걱정아 안녕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걱정들을 정말 안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겨울 간식들이 생각나는데요. 횡성에서는 아능찐빵 만들기 체험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횡성 지역 겨울철 대표 체험시설인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모락모락 마을은 시설 개보수와 점검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체험 프로그램 등 모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횡성문화관광재단은 2월 한 달 동안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찐빵 만들기 체험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예. 이 체험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에서 미리 예약만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니까 잊지 마시고요. 또 모락모락 마을을 방문하면 VR 체험이라든지 스킬 자수 체험, 씨앗 키트, 빵 양팥군 인형, 에코백 등도 구입할 수 있으니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을 이름이 모락모락이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정감이 가는데요. 이 마을이 바로 매년 아능찐빵 축제가 열리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출발한 건 2022년이라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매년 아능찐빵 축제가 열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 만큼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진 않겠지만 그쵸. 손으로 빚어 만든 찐빵 하나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제 공동체로 거듭난 마을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 개당 600원의 소박한 서민 간식인 찐빵 덕에 지역 경제도 모락모락 성장하는 거죠. 전국에서 인정하는 대표 먹거리인 아능 찐빵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고 있는 바로 이 마을에서 옛 시절에 배고픈 서민과 길손들의 소박한 한 끼 식사였던 찐빵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찐빵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으로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작품이 인디그라운드 2024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상영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한 인디그라운드는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다양한 유통 활로를 모색하고 관객층을 확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무너지지 않는다를 비롯한 상영작 90편을 발표했습니다. 선정작들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고요. 이 영화는 지난해 5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에 다수의 영화제들에서 호평을 얻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한 새 감독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담아낸 작품인데요. 관객들에게 극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레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작품입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사라졌지만 사라진 극장은 다양한 기록을 남겼으니 극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시청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또 지난주에 하늘의 순간들을 화폭에 담은 조누리 작가의 개인전을 소개해 주셨는데 비슷한 결을 지닌 전시회가 또 있다고요? 네, 원주에서 활동 중인 김시아 작가의 초대전 온더로드 길 위에서가 원주 아미쿠스 갤러리에서 한창인데요. 네. 느린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풍경을 담아낸 이번 전시회는 수채화 어번 스케치를 중심으로 한 15점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통해 사색과 변화의 과정을 표현한 작품들로 일상의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하면서 관람객들과 길 위에서의 사유와 감각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김 작가는 길 위에서의 풍경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각자가 떠올리는 다른 기억과 감정을 작품들 속에 담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눈길 조심하시고요. 안전한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